이 파란색 작은 책 하나로 전 세계 190개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비자 발급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말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여권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35년 전인 1989년까지 한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은 금지된 꿈이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50세 이상만 여행할 수 있었고 그것도 200만 원을 1년간 은행에 예치해야 했습니다. 당시 대기업 과장급 월급이 50만 원이었으니 4개월치 월급을 맡겨야 겨우 해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연 1회, 단수 여권으로 말이죠. 심지어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고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받았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개인의 여행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여권 하나면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도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 11월부터는 중국까지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32년 만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하던 미국 여권은 2025년 현재 10위로 추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가 33개국이나 됩니다. 도대체 3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해외여행조차 금지됐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2위의 여권 파워를 가진 나라가 됐을까요? 이 작은 여권 안에 담긴 대한민국 35년의 놀라운 이야기를 국뽕 넘버원 TV가 전해드립니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89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관광 목적의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유학, 출장, 해외 파견 근무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여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까다로운 신원 조회를 거쳐야 했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반공 소양 교육을 하루 종일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공산권 주민 접촉 시 유의사항, 국제 에티켓,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상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엄중한 임무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통제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외화를 소비하면 그만큼 국가 경제에 타격이 됐습니다. 또한 냉전 시대 안보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해외에서 북한이나 공산권과 접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했던 겁니다. 1983년이 되어서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관광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수 여권이었습니다.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4개월치 수입을 통째로 맡겨야 했으니 사실상 부유층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87년 9월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관광허가 연령이 45세로 낮아졌습니다. 상용여권과 문화여권의 신청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정부는 더 이상 해외여행을 막을 명분을 잃어갔습니다.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연령이 또 한 번 하향됐고 부부 동시 여행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1월 1일 전면적인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됩니다. 연령 제한이 완전히 철폐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여권을 받으려면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강료 3,000원을 내고 한국관광공사 산하관광교육원, 자유총연맹, 예지원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한국인 납북 사례, 조총련 활동, 그리고 비행기에서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등의 해외여행 예절까지 배웠습니다. 이 반공교육은 늘어나는 관광객 수를 감당할 수 없고
너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1992년에 폐지됩니다. 신원 조회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서 기존에 5일 걸리던 신원 조사를 여권 발급 신청 시 전산 확인으로 즉시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일본은 이미 1964년에 해외여행을 자유화했습니다. 한국보다 25년이나 빨랐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비슷하게 단순 관광 목적 여행을 허락하지 않다가 1997년에 단체 관광이 해금됐고 1998년에 한국 여행이 자유화됐습니다. 이렇게 1989년 이전까지 한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은 금지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흑의 시대는 곧 끝이 나고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와 함께 한국인들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첫 해인 1989년 한 해 동안 150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자신감, 그리고 올림픽을 통한 국제화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켰던 겁니다. 무엇보다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의 경직된 분위기가 완화되고 자유로워진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파워는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국가가 이 나라 국민들은 불법 체류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비자를 면제해 줍니다. 한국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는 OECD 가입, IT 강국으로의 도약, 그리고 한류의 확산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2016년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7위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2018년 갑자기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 드디어 2위에 진입합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줄곧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 189개국, 2021년 190개국, 2022년 190개국, 2023년 192개국, 그리고 2024년 191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일본과 함께 공동 2위로 190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1위인 싱가포르는 193개국입니다. 단 3개국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2014년 영국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 하락했습니다. 2024년 8위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현재는 10위입니다.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와 함께 공동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186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보다 4개국이나 적습니다. 공동 순위를 포함하면 미국 앞에 33개 국가가 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20년 역사상 미국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민 정책 강화, 국제 관계의 변화,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이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까다로운 비자, 심사를 요구하자 상대 국가들도 미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꾸준히 외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했고 한국 국민들의 높은 신용도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매우 낮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법을 잘 지키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평판이 쌓인 겁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pop, K-드라마,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의 성공, 그리고 BTS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것이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한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191개국 무비자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는 일본과 함께 2위로 올라섰습니다.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지 불과 36년 만입니다. 44년 동안 해외여행이 금지됐던 나라가 36년 만에 세계 2위의 여권 파워를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의 자유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국민의 수준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2위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한국 여권에는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과 러시아에 동시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는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양대 강국이자 때로는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이 두 나라에 동시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입니다. 한국, 브루나이, 칠레, 그리고 팔라우, 이 4개국뿐입니다. 한국은 2014년 1월부터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인은 러시아에서 연속해서 최대 60일, 전체 180일 기간 내 총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러시아인도 한국에서 같은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무비자 협정을 맺는데 매우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러시아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고작 38개국뿐입니다. 그나마 90일 무비자를 허용하는 나라는 산마리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단 4개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30일이나 15일만 허용합니다. 한국은 60일이니 상당히 우대받는 편입니다. 더 놀라운 건 2024년 11월부터입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무비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15일이었다가 11월 30일부터 30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3일, 중국은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32년 만입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많고 교민 수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도 그동안 비자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2003년부터 15일 무비자 혜택을 줬지만 한국인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갑자기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킨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중국의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북러 간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자 중국이 북한을 통해 행사하던 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한국인은 이제 중국도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즉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모두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브루나이 단 2개국뿐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5개국 모두가 한국 국민을 비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한국은 쉥겐 협정 지역 29개국의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출국일 기준으로 180일 내에 90일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거쳐 네덜란드까지 국경 검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부터는 유럽이 전자여행어가 ETIAS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것도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20유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여전히 비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중남미는 어떨까요? 멕시코는 협정상 90일 체류가 기본이지만 멕시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180일로 늘렸습니다. 6개월입니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주요 국가들도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두 무비자입니다. 베트남은 2024년부터 무비자 체류 기간을 45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여권 하나로 정말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여권을 가진 사람은 3,121만 명입니다. 인구의 63%입니다. 국민 5명 중 3명이 여권을 갖고 있고 언제든 190개국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자유를 넘어섭니다. 한국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945년 광복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 가난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서울은 불타고 산업시설은 파괴됐으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식량과 물자를 보내줬고 그것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외화를 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해외여행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외화 유출을 막아야 했고 냉전 시대 안보도 지켜야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강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고 고속도로가 건설됐으며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이 발전했고 1980년대에는 전자산업이 꽃피웠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있나?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정부도 해외여행을 막을 명분을 잃었습니다. 1989년 1월 1일 드디어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지금 한국 여권은 세계 2위입니다. 190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습니다. 67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50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도 불법 체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의 신용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법을 잘 지킵니다. 범죄율이 낮고 질서를 지키며 예의 바릅니다. 이런 평판이 쌓여서 세계 각국이 한국인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셋째, 한국의 외교력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190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190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외교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신뢰를 쌓고 협력하고 서로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넷째,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손흥민, 김연아. 세계인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외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인 출국자 수는 연간 약 2,900만 명에 달합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년 해외로 나갑니다. 1989년 150만 명에서 20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해외여행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3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권 파워는 국력의 바로미터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 외교력, 신용도, 문화적 영향력이 모두 종합된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80년 전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35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2위의 여권 파워를 가진 선진국이 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전 세계 어디든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파란색 여권 하나가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여권,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담긴 증명서입니다. 선조들의 피땀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그러니 이 여권을 들고 자신 있게 세계로 나가십시오. 190개국이 여러분을 비자 없이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여권의 힘입니다.